오늘은 스페셜 특강 하승민 대표님과 함께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기초 영양 스페셜 2부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지난 특강에서는 하승민 대표님께서 건강기능식품 마케팅과 또 교육 컨설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답게 면역의 중요성과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었죠.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영양 가득한 특강을 진행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하승민 대표님 저희가 이 자리로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주 뵈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가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하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지난 저희가 1부에서는 우리의 면역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고 또 면역의 정말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면역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되는 영양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세요. 예, 지난 시간에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다양한 영양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러한 영양소들은 면역 기능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본적인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영양소들이 어떠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단백질은 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생물학적 기능에 따른 단백질의 분류 화면을 보시면 이제 구조 단백질, 그래서 우리 몸에 각각의 어떤 그 구조를 이루는 그런 부분의 그 성분으로 작용하는 그런 단백질을 들 수 있겠죠. 뭐 결합 조직이나 뼈나 뭐 연골이나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이라든가 뭐 엘라스틴, 우리 피부 엘라스틴 잘 아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모발이나 손톱을 구성하는 케라틴, 이러한 단백질 우리가 구조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운동 단백질, 근육의 어떤 활동을 조절하는 액틴이나 미오신, 뭐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편모나 선모의 운동을 관여하는 그런 단백질도 이제 운동 단백질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운반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그런 영양소라든가 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단백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백질을 운반 단백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조절 단백질은 우리 몸의 호르몬, 뭐 인슐린이라든가 뭐 성장 호르몬 등과 같은 호르몬은 우리 신체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절 단백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항체라든가 다양한 면역세포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면역을 담당한다. 그래서 방어 단백질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을 촉매해주는, 촉진시켜주는 그러한 우리가 성분을, 물질을 효소라고 하는데 이 효소 역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 단백질이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섭취했을 때 영양적으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단백질을 영양 단백질, 그래서 우유의 카제인이라든가 아니면 계란의 알부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양 단백질, 영양소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우리 몸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단백질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단백질이 어떤 물질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학 구조는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은 아미노기하고 카르복실기가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뭐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단백질은 수소 원자를 아미노기 카르복실기의 H로 붙어있는 빨간색 보이시죠? 네네. 저게 수소 원자인데 수소 원자를 주었다 뺐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를 주었다 뺐었다 할 수 있다는 거는 산과 염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 몸에 산과 염기의 평형을 도와주는,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아미노산이에요. 단백질의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 네. 근데 아미노산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미노산이 그 동그라미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거든요. 두 개 붙어 있으면 우리가 디펩티드라고 하고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세 개 붙어 있으면 트리펩티드.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붙어 있으면 폴리펩티드, 그래가지고 이제 폴리펩티드가 단백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할까? 먼저 체조직과 근육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라틴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발이나 손톱을 구성하는 역할, 그 다음에 콜라겐, 엘라스틴은 뼈나 피부를 구성하는 역할, 네, 뭐 케라틴, 콜라겐, 그 다음에 액틴, 미오신 등과 같이 근육을 구성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단백질들의 역할은 체조직과 근육을 형성한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근육을 구성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육이 많아지는 것이 결국 다이어트의 목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늘어나고 근육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이어트의 목적도 역시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겁니다. 우리가 체중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체중은 줄어든다고 해도 지방이 높으면 그런 다이어트의 어떤 아무런 효과, 뭐 그런 어떤 긍정적인 뭐 그런 부분들을 그쵸. 우리가 기대할 수가 탄력도 없다라는. 떨어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보기도 좋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것이 이제 노화와 다이어트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네. 여기에 이제 근육을 형성하는데 그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근육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그 근육이 생성되는 원리 중에서 초과 회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과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는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에 통증이 생겨요. 이 통증이 생겼다는 것은 근육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근육이 파괴됐어요. 네네네. 근섬유가 파괴됐어요. 이거를 연결시키는 우리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초과적으로 커지는 건가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섬유가 하나가 끊어졌다. 그럼 연결할 땐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시 끊어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근육이 커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근육이 초과 회복을 하면서 더 필요한 근육의 성분이 있겠죠. 네. 그게 단백질이라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추가로 계속 네. 보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이어트의 목적은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거다. 아시다시피 근육은 지방보다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몸매는 날씬해지고 슬림해지고 네, 다이어트의 목적을 근육량 늘어나니까 다이어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몸무게는 오히려 줄지 않죠. 오히려 늘어날 수 늘어요? 있습니다. 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몸무게를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량을 늘려서 몸매를 날씬하게 하고 몸무게 신경 쓰지 말고 지방을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 맞아요. 목적이다. 그래서 체지방 분석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남자분 상체가 보이시잖아요. 그 두 분의 그 몸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네네. 그렇지만 왼쪽 화면은 지방이 많은 상태고 오른쪽 화면은 근육이 많은 상태. 근데 오른쪽 체형이 훨씬 더 날씬해 보이죠? 그쵸. 네. 그렇지만 몸무게는 똑같다는 거. 근육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백질은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로 네,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왜 필요한지를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동그라미 그래프로 보시는 부분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이에요. 네. 기초 대사량이 거의 60에서 6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활동 에너지가 30에서 35%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식사 시 열 발생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네네. 근데 기초 대사량 중에서도 네, 근육이 사용하는 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50%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되잖아요. 네. 적게 섭취하고 많이 소비를 해야 되죠. 근육량이 많아지면 소비되는 에너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살이 덜 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이 많아지면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다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만 먹으면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은 지방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 봐요. 기초 대사량이 낮은 거죠. 그쵸, 그쵸. 네. 네. 물만 먹어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적게 먹어도 쓰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뀐다. 이게 기초 대사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박태환 선수 수영 선수 있잖아요. 네.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 끝나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집에서 쓰러져서 3일 동안 잠만 잤어요. 3일 동안 잠만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체중이 7kg 빠진 거예요. 7kg이요? 잠만 잤는데. 와.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잠만 잤는데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 소비하고 있었다라는 네. 거예요. 기초 대사량이 그만큼 컸다. 높다. 네. 오. 그러니까 결국 다이어트의 목적은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건데 네.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근육량을 늘리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TV를 보실 때나 집에서 쉬실 때도 뭐 악력기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가벼운 아령을 계속 이렇게 드시면서 네. 근육량을 늘리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에너지를 소비하는 여러 가지 그 경로 중에 식사 시 열 발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소화기관이 그 소화를 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게 10% 정도 되는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비교했을 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 식사 시 열 발생이 3배 이상 늘어나요. 오. 그러니까 단백질 식품을 섭취했을 때